이번 시간은 농촌진흥청의 채용 설명회 시간입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기관의 담당자님께서 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이어서 채용 계획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Q&A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농촌진흥청에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을 활용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담당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채용 설명회를 하게 된 농촌진흥청 농업빅데이터 일자리팀 농업연구사 권혜영입니다. 제가 이번 채용 설명회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자료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좀 말씀 못 드리고 넘어가는 자료들이 있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 간단히 이제 저희 청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청은 1962년에 개청해서 수원에 계속 있다가 2014년에 전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본청 조직 말고도 그 연구개발 조직인 국립농업과학원을 비롯해서 4개의 소속기관이 있고 교육을 담당하는 그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공무직 등 민간인 근로자 해서 한 5,00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그 청이 전주하고 완주에 있는 그 본청과 본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낸 그림인데요. 아주 넓은 부지에서 쾌적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한국식품연구원 그리고 이제 한국농수산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주 혁신도시에는 이제 전기안전공사라든지 국민연금공단 그런 공공기관들도 입주해 있습니다. 저희 청은 이제 전주하고 완주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수원에도 남아 있고 천안에도 있고 제주도까지 이렇게 넓게 분포해 있어서 여러분이 지역을 고려하신다면 이런 점도 참고해서 이렇게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청은 이제 크게 보면 연구 개발과 그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는 일이 가장 큰 임무인데요. 그 외에도 교육 훈련, 국제 협력 등에도 그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은 이제 60, 70년대에는 이제 주거계 작업을 위해서 연구했고요. 그리고 8, 90년대에는 채소를 연중 공급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기계화라든지 그 농산물의 품질과 가치를 높이는 일,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농사를 편하게 짓기 위해서 디지털 농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넘어가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청이 치유농업 확산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치유농업사라는 국가 전문 자격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첫 시험인데요. 그 부분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관심 가지시는 채용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은 이제 공무원으로서는 영구직, 지도직, 그리고 행정직, 농업직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우리 이제 연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전문연구원, 그리고 공무직 기관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구직 공무원은 채용 방법은 공개 경쟁 채용하고 경력 경쟁 채용으로 크게 나눕니다. 근데 경력 경쟁 채용도 이렇게 자체 청 주관으로 하는 자체 경력 경쟁 채용과 그리고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민간 경력 채용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연구사 채용 현황을 보면은 한 근 10년간 한 뭐 26명에서 79명까지 이렇게 채용이 됐고요. 전에는 공채 비율이 높아서 공채가 7, 경채가 3이었는데 이제 그 뒤로 개선이 돼서 현재 경채가 60% 비율로 그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개 경쟁 채용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원서 접수를 하는데요. 이때 영어 성적하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성적표를 같이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기 시험을 보는데 전공 4과목 그리고 국어 이렇게 해서 시험 봐서 1.5배수를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거치게 됩니다.
공채 일정은 22년도 이제 일정 제일 오른쪽을 보시면 1월에 공고를 하고 2월에 접수하고 4월에 필기를 보고 5월에 면접을 봐서 6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해서 상반기에 다 끝나는 일정입니다. 선발 인원은 여기 쭉 보시면 왼쪽에 이제 직렬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직렬이 이제 매해마다 뽑는 건 아니고 이렇게 뽑기도 하고 안 뽑기도 합니다. 그래서 달라지니까 그 점도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필기 시험은 사지선다형으로 각 과목당 20문항이 나옵니다. 근데 20년부터 이제 변경된 신설 과목이 있으니까 그 점도 유념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격증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나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하셔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공채 면접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은 일단 발표문 작성장에서 25분간 5분간 발표할 과제에 대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소를 옮겨서 면접실로 가서 자기가 작성한 자료에 대해서 5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받고 그리고 한 30분간 개별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 청에서 주관하는 연구사 경력 경쟁 채용 절차인데요. 일단 직무 수행 계획서라든지 응시 요건 우대 사항에 해당되는 원서를 접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서류 전형에서 일단 자격이 맞는지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실적을 고려해서 몇 배수를 선발합니다. 그 다음에 면접 전형이 진행됩니다. 연구사 경력 채용의 면접 전형은 일단 자기소개서랑 연구 실적 그리고 직무 수행 계획 등을 개인 발표를 한 10분간 하고요. 그리고 개인별 질의응답 30분 이렇게 심층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이제 자체 경채 선발 인원을 지금 나타냈는데요. 18년도에 18명, 19년도에 3명, 20년 42, 21년 35명인데 18년에는 19명, 19년에는 17명이 인사혁신처 주관의 민경채로도 선발이 됐었습니다. 연구사 경채 일정은 지금 이제 21년 일정을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이제 접수가 9월 3일까지 끝났습니다. 올해 거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건 진행이 되는데 내년 일정이 이거랑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채 같은 경우는 진흥청에서 필요한 만큼 수시로 뽑기 때문에 저희 이제 채용 공고 게시판이나 게시판 자주 보시고 그리고 이제 담당 부서에 이제 연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채 공고 예시 자료를 제가 띄웠는데요. 일단 어떤 직무에 대해서 뭐 업무는 이런 걸 한다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응시 자격 요건, 그래서 뭐 경력이나 학위 이런 요건을 나타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박사학위라든가 뭐 근무 경력, 논문 실적, 영어 성적 이런 게 우대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좀 더 결정적인 요소가 되죠, 우대 요건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하는 연구사 민간 경력 채용 절차입니다. 일단 원서는 이제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접수하고요. 이 시험은 이제 인사혁신처 주관이다 보니까 공직 적격성 심사라는 피셋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들 어려워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통과를 해서 10배수 내에서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서류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3배수 선발하고 면접 전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인사혁신처 주관 민경채 일정은 공고가 4월쯤에 나서 이제 최종 면접은 12월까지 해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민경채 면접은 일단 개별 면접까지 작성 한 20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발표문 작성 30분, 그리고 면접을 40분간 실시합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두 번째 개인 발표문에 어떤 제시된 주제에 대해서 관련 자료 5장을 줘서 이걸 가지고 분석해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기획을 그러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건지 기획서를 작성하는 그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연구사 말고 또 이제 저희 진흥청에서 연구사랑 아주 밀접하게 호흡하고 있는 전문 연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문 연구원은 이제 석사,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이제 학위 취득 예정 4개월 미만인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응모해서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석사 66명, 박사 197명을 고용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석사 전문 연구원 같은 경우 210만 원에서 최대 270만 원, 그리고 박사는 270에서 380만 원으로 적지 않은 부수입니다. 그리고 복무도 뭐 출산휴가나 육아 시간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출장도 국외 출장까지도 가능하고 승인을 받으면 출강도 가능합니다. 이제 다음은 글로벌 농업 인재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외국에 나가는 기회를 갖는 걸 많이 원하고 있는데 저희 청에도 이런 이제 사업을 통해서 그 농업 글로벌적인 마인드를 가진 어떤 인재를 육성하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그 구성을 보시면은 농가계열 대학 재학생이 그 응모할 수 있는 연수생, 그리고 농가계열 대학 졸업자 이상이 응모할 수 있는 연구원, 그리고 이제 스페인어나 불어 그 전공자가 응모할 수 있는 통역연구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 글로벌 농업 인재는 그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파견이 되는데요. 5월 달에 5월하고 11월 이렇게 접수를 받고요. 각각 이제 8월하고 2월에 그 파견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발 예정인은 63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글로벌 농업 인재 같은 경우는 해외에 나가다 보니까 어학 인터뷰하고 면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무직하고 기간제 이제 근로자인데요. 저희 이제 연구개발하고 행정 업무를 지원해주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공무직 같은 경우 정원이 60세까지거든요. 정년이 60세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꺼번에 언제 뽑는 게 아니고 결혼 인원이 발생할 때 수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디지털 농업이다, 스마트 농업이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스마트 농업에 대한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 예비 스마트 농업 전문가를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지금 이제 내년 예비 스마트 농업 전문가를 위해서 올해 12월쯤에 이제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도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가 경영체별 경영 실태 조사라든지 뭐 컨설팅을 해주는 강소농 민간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11월에 공고가 나오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대학교 졸업생들 이런 분들이 농업연구사에 이제 엄청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이제 그 20년 이후의 발령자들을 대상으로 한번 좀 그 시험을 보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해서 조언을 좀 해줘라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연구사 공채 합격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필기시험 공부를 어떻게 했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공 부분은 난이도가 높고 출제 경향 파악이 어려워서 정말 많은 시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게다가 작물 직렬 외에는 인강이 없기 때문에 전공 기본서를 잘 선택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기사시험 문제 등 최대한 다양한 문제를 빨리 많이 연습해라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채 중에 면접 전형 중에 5분 발표 과제가 있습니다. 그 5분 발표 과제 작성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넷 카페에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대비를 했는데 농진청 홈페이지라든지 농업 관련 신문에서 주요 농업 정책 관련 이슈를 찾아서 주제를 정하고 작성 및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실전같이 많이 연습했다고 합니다.
면접을 위해서 스터디는 거의 뭐 99%다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시험 관련 정보는 다음 카페 초가사랑이라는 카페에서 정보를 얻었다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자들 다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그 점 이제 참고하셔서 꼭 자격증 따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채 준비자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이제 지도 경험 삼아서 지도직이나 농업직 시험에도 많이 응시를 해라. 그리고 단기간에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 스트레스 관리와 운동을 꼭 하고, 그리고 왜 연구사가 되고 싶은지 생각하면서 멘탈을 꼭 관리해라.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연구사 자체 경채 이제 합격한 선배들이 조언을 한 내용인데요. 이번에 그 서류 전형 직무 수행 계획서 작성 시 참고한 자료가 무엇인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관련 연구 논문, 현 정부의 국정 과제나 관심사 등을 인터넷에서 찾았고, 그리고 청해 연구 보고서, 보도 자료, 업무 보고 자료 등을 참고해서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분 발표, 연구 실적 및 직무 수행 계획이 10분 발표를 하는데 이때는 대비는 어떻게 했냐 물어봤더니 시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성과를 다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직무와 연계성 있는 핵심 성과만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앞으로 담당 예정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역량을 어필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 중에 이제 전에 농진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지 이런 걸 물어봤더니 응답자 15명 중 10명이 근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에서 근무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에 이제 경제 준비생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준다면, 이제 학위나 연구 성과 외에 가고자 하는 기관에서 경력을 쌓아라. 그리고 연구사가 되고 싶은 이유를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이제 경제 준비생이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니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도전해라. 이런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혁신처 민경채 합격자들의 조언 내용인데요. 이제 이 인사혁신처 민경채는 피셋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어떻게 했냐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본서, 그리고 이제 사이버 국가고시 홈페이지에 있는 기출 문제 이런 것 등을 시험 시간에 맞춰서 푸는 과정을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를 문제화해서 풀었고, 그리고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 푸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한 문제당 할당된 시간을 계산해서 푸는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짧은 보고서, 경제 기사, 사설 등을 자주 읽고 내용을 요약하는 것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민경채 준비자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해주신 조언은 역시 이제 경채 준비생들과 비슷하게 지원하려는 분야에 맞는 경력을 갖추고,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 부서와 공동 연구 또는 고용 등 직접 같이 일할 경험의 기회를 가져라. 그리고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참고해라. 그리고 이제 핏셋을 공부하다 보면 꼭 좌절의 순간이 온다. 근데 모두 다 같은 조건이니까 꼭 버티길 바란다. 그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네, 저희 진행청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농촌진흥청의 기업 소개와 채용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Q&A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농촌진흥청에 대해서 구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연구사에 대한 질문 드릴게요. 농업연구사가 되고 싶은데 대학원에 진학해서 준비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학부를 졸업하고 공채를 준비하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예, 이제 이 부분은 많은 대학교 졸업쯤 되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내용 같아요. 근데 이제 예전 같으면 공채 비중이 사실 70%로 매우 높았기 때문에 경채보다는 공채가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경채 비율이 60%로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두 개가 어느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떤 시험 암기해서 어떤 과목을 골고루 시험 보는 게 좀 그런 거에 더 능력이 있다 싶으면
공채를 보고 그리고 경채 이제 어떤 한 곳에 깊이 파고들고 연구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 분야에서 좀 그 경험을 쌓은 다음에 경채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채로 들어온다고 해도 저희가 연구직이기 때문에 계속 하기도 하고 공부를 학위를 따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연구소 공채에서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 능력 검정 시험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성적의 유효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촌진흥청에서 일하고 있는 농업연구사 이혜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영어 능력 검정 시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둘 다 성적 유효 기간이 5년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2022년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면 17년 1월 1일 이후부터 친 그 시험까지가 인정이 되겠죠.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농업연구사 내년 공채 일정이 궁금하다고 하고요. 또 규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직 정확한 채용 규모가 발표되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 채용 인원 같은 경우는 아직 그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고 공채 일정 같은 경우는 아까 그 PPT에 나오긴 했는데 아마 1월 중으로 공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공고를 참고하시면 그 접수 기간까지 나올 건데 2월 중에 5일 정도 그 접수하는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4월 말에 필기 시험을 치고 5월 말에 면접을 보고 그러면 최종 합격자 발표가 6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립니다. 다음은 자격 요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농업연구사 공채에서 자격 요건이 석사와 경력 3년이 있는데 둘 다 충족해야지 지원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하시네요. 그 자격 요건 같은 경우에는 그 석사 아니면 경력 3년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좀 자격 요건을 그 정확하게 보셔서 지원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 연구원에 대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면 농촌진흥청의 연구직 공무원이 되는 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앞에 그 자료 발표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저희 그 경채로 들어온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진흥청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대부분 많았거든요. 근데 근무하실 때 전문 연구원으로 근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전문 연구원으로 근무하면 아무래도 그 농진청의 최신 연구 동향도 파악하고 조직 문화 등도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무를 하면 조금 유리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 연구원의 보수는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예, 전문 연구원의 보수는 이제 석사 같은 경우 최대 270만 원, 그리고 이제 박사 같은 경우 최대 380만 원까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연구 실적이나 경력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 이제 내부에 그런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리고 실적 등이 이렇게 많으면 그 인상을 계속 해줍니다. 네, 계속해서 글로벌 농업인재 채용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글로벌 농업인재를 뽑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선발이 가능한가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제 상반기에 내년 2월에 지금 이제 파견을 보내야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계속 못 보냈지만 지금 저희가 내년 2월에는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쯤에 저희가 이제 계획이 나와서 아마 공고도 같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게 계획은 저희가 그렇게 세우고 있지만 또 코로나 상황이 이제 너무 악화되거나 국제 정세가 좀 그 나라에 파견하기 안 좋다 싶으면 좀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청은 어쨌든 최대한 이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기를 바라야겠네요. 네, 다음 질문 드립니다. 글로벌 농업인재 선발 시에 어학 인터뷰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어학 인터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어학 점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글로벌 농업 인재 같은 경우 그 어학 점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 어학 능력 성적서 최근 2년 이내 성적이 요요한데 그거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요. 그 성적에 따라서 최대 20점부터 11점까지 네 등급으로 점수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학 인터뷰는 이제 면접 시에 80% 배점 중에 20%가 어학 인터뷰 배점인데요. 주로 이제 개인적인 사항과 지원 동기 그리고 지원국의 현황과 파견 후 활동에 대해서 영어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농업인재 파견됐다가 해외 체류를 연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연장은 얼마나 가능할까요? 이제 연수생도 있고 연구원도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연수생 같은 경우는 이제 연장이 불가하고요. 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한정 연장되는 건 아니고요. 최대 2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도직 공무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근무하는 지도직 공무원은 어떻게 채용이 된지 궁금한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채용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희 지금 우리 청에도 지도직 공무원이 한 100여 명이 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그 저희 청에서 직접 채용한 사례는 한 10년 동안 3분 정도였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 각 도에 가면은 농업기술원하고 뭐 시군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있거든요. 그쪽 지자체를 통해서 그 선발된 지도직 공무원들이 저희 청으로 이제 전입을 오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발됐기 때문에 지도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더 응시하시는 게 더 빨리 지도직 공무원이 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전 질문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 드립니다. 스마트 전문가 공고는 12월 확정된다고 하셨는데요. 채용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네요. 예, 스마트 농업 전문가는 지금 이제 내년에 저희가 100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 이제 그 실제로 채용하고 근무는 도별 농업기술원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도별로 각각 이제 뭐 10명 정도 그렇게 이제 도별로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배정된 인원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글로벌 인재 채용 어학 성적의 경우에는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네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커트라인이 얼마인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를 않아서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 채용 그 상담 게시판 이런 쪽에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박람회 홈페이지 채용 상담관에 개설된 상담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담당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생해주신 농촌진흥청 담당자님께 큰 박수로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농촌진흥청의 채용 설명회는 마무리됐습니다만 아직 오늘의 설명회는 끝나지 않았죠. 잠시 후 13시부터는 현직자 토크 콘서트가 진행이 되고요. 또 이후 16시 50분부터 진행되는 세바코리아의 채용 설명회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